저는 2년 전에 13일이 떠오릅니다. 그때 2년 전 총선하고 함께했던 보궐선거 4.13 제가 선거 때 출마해서 사실 그 현수막 붙여놓은 내용이 제 가슴속에 담아있던 내용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표현한 건데 이게 전부 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그래서 왜 4월 13일 날 개소식을 하느냐, 그날을 잊지 않습니다. 그날을 4월 13일 날 제가 보궐선거에 출마해서 12,000표 가까운 29% 정도의 많은 득표를 얻었음에도 보궐선거는 한 명 뽑다 보니까 아깝게 사퇴했습니다. 그 사랑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3시에 했느냐? 왜 3시죠? 3번입니다. 3번. 바른미래당 3번.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면서 저를 당선시켜 주십시오. 시의회 보내주시는 것은 선거법 위반된다고 하니까 그 말 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왜 3시에 했는가? 왜 13일인가? 지금도 제 가슴 속에는 이 뜨거움이 용솟은 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녹여진 부분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자, 어느 후보를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당 국회의원 후보가 그때 17% 정도 지지율인데 저는 29%를 얻었습니다. 일부러 김용규를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여기 있듯이 제 손을 꽉 잡아주시면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네에서 주민분들하고 소통하면서 만들어진 함께 해야 될 이유를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낙선 후에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섬기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그 주민분들 비싼 물가 때문에 장보기도 겁나고 이런 아줌마들의 하소연, 특히 소사지역은 주차난 큰 문제입니다. 또 빌라 난개발, 김문수 도시아 시절에 공헌했던 이 뉴타운이 이제 허사가 되면서 소사는 그야말로 다시 어떻게 털을 닦고 세우기가 한정이 지금 될 정도로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저는 우리 함께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미세먼지로 두려워하는 우리 노인분들이나 학교나 집에서 폭력으로 이어받는 부분들, 그럼 시의원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 곁에서 함께 호흡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 때만 어깨띠 누르고 나와서 뽑아달라고 호소할 게 아니고 평상시에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봅니다. 저는 20년 동안 지역을 겸손하게 섬겨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선거를 하게 되면은 후보의 면면을 보기보다는 당을 보고 찍는 이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져서 저는 3월 2일 날 이휘재 후보를 첫 등록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후보의 면면을 가지고 뚝심 있고 충력 있게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정치할 정치인을 선택해달라고 말입니다. 또 저는 시의원으로서 가장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낼 자신이 있는 김용규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하는 일은 교육을 시켜서 제 취업에 성공시키기 위한 직업을 제가 20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저희가 운영되는 과정은 다양합니다. 대학 과정도 있고 또 일반 실직자 과정도 있고 직장인 과정도 있는데 지금은 자기 개발을 평상시에 해놓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밀립니다. 그 중심에 제가 있습니다. 그럼 저 김용규는 일거리를 만드는데 가장 감각이 날서 있고 검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지난 8년 동안 아까 우리 이승호 도당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부천시는 이 난개발과 토분 행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당으로 이제 당명 불허하지 않겠습니다. 기울어진 균형 잃은 부천 정치도 문제이지만 야당인 또 어느 당도 견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희 바른미래당이 대안입니다. 그래서 굳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당에 대한 이런 이념이나 철학을 이번 기회에 좀 녹여주시기를 간절히 제가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천시가 더욱더 희망이 만들어지고 꿈이 이루어지는 도시가 되려면은 신선한 일꾼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민들한테도 그게 희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또 성공적인
송내지방자치분권 시대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부천시가 36개 동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바뀔 때 여기 우리 각 동에서 주민자치 활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종합청사에서 송내 일동을 대표로 가서 제가 인터뷰해서 우리 송내 일동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가 되도록 한 장본인입니다. 그때 받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우리 송내일동 청사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제도자치에서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이 아주 바뀌고 있는데 그 바뀌고 있는 과정도 제가 잘 알지만 어떻게 생활자치가 잘 뿌리 내려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회생과 민생 문제를 해결할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그 소사구 지역은 다 그렇지만 특히 우리 지역은 경인국도변 상권이 완전히 죽어 있습니다. 제가 명랑도 지역 다녀보니까 가끔 제가 무한한 상황을 많이 이렇게 직면하곤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왜 정치인들은 때만 나와서 펴달라고 하느냐 평상시 하지 않고 저는 자신있게 답변했습니다. 저 김용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권력의 편에 있지 않았고 항상 주민 곁에 있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르는 분들은 제가 설명을 한 10분, 15분 할 때 그제서야 바로 그래 당신 같은 사람이 지역을 좀 섬기면 좋겠어 이런 말씀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또 무능한 지역 일꾼 교체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당만 잘 타면 돼. 혹 이런 분도 있습니다. 현직 시의원 중에 평상시에 동네에서 일할 필요가 없어. 공천에 가만 받으면 돼. 이걸 주민들이 안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주민을 설득으로 움직이는 이런 일꾼들이 국회의원 눈치 보고 아부 들고 있다가 일하지 않고 있다가 가만 받으면 시의원 된다? 이런 일꾼들은 이번에 과감히 여러분들이 새바람을 우리 민트색으로 좀 일으켜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람 보고 뽑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지역 일꾼은 중앙정치하고도 물론 이제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지역에서 일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고 당보다는 후보의 어떤 면면을 봐주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어지는데 마지막입니다. 우리 주민의 안전과 건강 지킴이로 투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일을 다녀보니까 이런 분들의 이런 하소연 속에는 거기는 불안한 감도 있었습니다. 송내 지역은 특히 이 지역은 제가 4개 지역에 해당됩니다. 송내 1동, 송내 2동, 신곡분동, 범일동인데 특히 송내 1동은 인천하고 시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상당히 그 치열한 지구가 많았습니다. 지금 한번 다녀보십시오. 얼마나 환해졌는가. 자화자찬이 아니고 제가 지금 자치회장하면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우범지대를 새로운 문화지대로 제가 환경을 탈바꿈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동만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개 동을 출력한 이 김용기가 움직일 때마다 변화의 물결이 이렇게 부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도 있지만은 그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 정치로 우리가 주민들을 섬기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시조례 개편도 해야 됩니다. 제가 5기 참여예산 부천시 의장, 현재 임기상으로는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의장인데 7년 만에 처음 시조례 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상일주의가 많습니다. 탈선에 젖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했는데 해서 왜 그러냐면은 예산을 다루는 일은 지속성이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임기가 1년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100인을 뽑았는데 반 이상은 몰라요. 몇 번의 의견들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몰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면서 욕먹으면서도 아니다. 최소한 2년 정도는 일을 해야 된다 하고 가장 염두에 두고 진행했는데 임기가 2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신설해서 이제 뭐 시민위원회 조직은 모르시지만은 박 분과장님들이 임원으로 참석했고요. 청소년위원회를 신설해서
이 시대 청소년들이 시재정 민주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한다는 것은 주변에 반발도 많고 얼마나 견제가 많은데 뚝심 있게 일처리 하자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 김영규가 해냈습니다. 그럼 지역 일에서 제가 얼마나 뚝심 있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일꾼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마치면서 성격법상 더 이상의 어떤 강한 멘트는 법에 어긋난다고 하니까 저 면면을 보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잘 섬기고 항상 곁에 있기를 제가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